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미가 휴방인 페니 교수님입니다. 홍시 안녕. 배아배아. 다들 어서오서.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은 취미가 휴방인 교수님이 방송을 킨 날이에요. 오늘은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방송을 켰답니다. 참 장하지요? 취미생활 잘 즐기고 왔냐고요? 네, 잘 즐겼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뭔가 피곤해요. 막 체력적으로 피곤한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개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래저래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그것이 직장인의 삶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그 개인적인 부분들 때문에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다가 눈을 감는 경우가 있으면요, 보통 약간 밑에 방향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을 때, 밑에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페이스 아이디가 제 눈을 이제 잡질 못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니까 눈을 감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애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죠? 눈을 감는데 왜 애교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가끔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애교임. 아무튼 애교임.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다니까. 취미가 휴방인 교수님은 모르는 그런 애교가 있어요. 취미가 휴방이라서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취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건가요? 정말 알고 싶지 않군요. 취미 생활에 더 열심히.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방송 좋은데 이제 진짜로 집중해야 할 거리가 있으니 그쪽에 전력 투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요즘 듭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6월달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목표들. 이 패턴 혹시? 아니에요. 네,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방송하는 걸 뭐랄까, 좋아합니다. 네, 단순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거라고 맨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어쩔 때는 좋아하는 것에도 권태기가 올 때가 있는 것처럼 방송에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는 것뿐.
지금은 권태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방송보다 좀 더 중요한 것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제 높은 것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거지, 방송하는 게 싫다거나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막말로 제가 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돈으로 먹여 살려주신다면, 네, 저는 방송만 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돈으로 먹여 살려주신다면 전 방송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일 따위 하고 싶지 않아요. 방송 키고 당당하게 돈 벌면서 방송으로 우리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방음부수 설치도 하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방송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게임할 때 많이 자중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 집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이전에, 네,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자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독립하지 못한 자의 애로사항,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네, 지금 우선순위상 방송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 방송을 조금 뒤로 차치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에 집중을 해놔야 가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 6월부터 8월 이 그 흔히 말하는 여름 방학 시기 6, 7, 8이죠. 그렇죠. 6, 7, 8 이 여름의 시기가 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잘 보내야 합니다. 네. 이 시기에 제가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다 보니,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잖아 있어요. 예. 빨리 일단은 개업을 해야지, 네, 개설을 해야지 제가 그 스트레스에서는 조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6월 달에는 저도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는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이제 정신없고 힘들고, 그리고 뭐랄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 미숙함으로 인한 뭐랄까 버거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거야 차차 하면서 좋아질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님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뭐 방송 뭐 그렇죠. 뭐 방송하는데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상황도 있고 현생을 살고 계시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다들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힘들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헬리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번 달에 받는 스트레스들도 이 스트레스 끝에 좋은 결과물만 나온다면, 네, 좋은 결과물만 나온다면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도 다 그 좋은 결과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뽑아내야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다 하나하나의 걸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돼요. 힘든 날에는 억지로 나오시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해요. 그럼요. 저는 언제나 제 컨디션이 최우선이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과의 약속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물론 중요한데, 제 컨디션이 무너지면서까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저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거일 뿐더러 여러분들한테도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왕 나왔으면 즐겁게 놀다 들어가면 되지, 혼자 죽상이어가지고 왜 나왔냐 막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거든요. 그냥 애초에 깔끔하게 미안한데 정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미안하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상대방은 제가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좀 불쾌할 수 있죠. 불쾌할 수 있는데, 뭐랄까, 그 불쾌함보다 제가 좋은 컨디션이지 못한 상태로 그 약속을 강행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그 약속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고, 뭐 제가 막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라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픈 게 아닌 이상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가죠. 근데 이제 방송처럼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아무래도 뭐랄까, 제 텐션이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보는 여러분들도 고역이에요. 이 인간 힘든가, 아니면 힘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인간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말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비록 생각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안 나와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오케이. 그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랄까요, 뭐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독일에 있었을 때 제 선배인데 좀 꼰대 같은 선배예요. 꼰대가 자기 본인 스스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선배인데, 그 꼰대 선배로서 자기가 꼰대 같은 소리 하나 또 하자면은 이러면서 했던 얘기인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자기는 되게 싫어한대요. 나름 최선을 다한 거는 그냥 네 나름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할 수 없다고. 너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너 나름에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름의 범주를 잘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랄까, 내 최우선순위가 이거예요. 근데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뭐랄까요, 뭐 금전적인 문제, 혹은 뭐 신체적인 문제, 뭐 병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죠. 혹은 뭐 아무튼 뭐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최우선의 일이라고 해도 그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뭐랄까요, 이겨내고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 것 같고, 넘어서서 그 최우선의 일을 해내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요. 뭐랄까, 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요리에 정확한 맛을 알고 간을 봐야 하는데 당뇨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요리하시는 분들이라고 당뇨 안 걸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당뇨가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 하지만 옛날에 당뇨가 생기기 전에 다 만들고 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맛을, 간을 볼 수 없는 음식일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옛날에 아무리 다 만들던 음식이어도 간을 안 보면 음식의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환경 요소들 때문에. 근데 당신은 요리사고 당신의 요리의 퀄리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요리의 간도 안 볼 수 있냐, 맛도 안 볼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네네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당뇨라서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름이 변명이 되는 나름인 경우들도 있죠. 그 꼰대 같은 선배가 한 말은, 꼰대 같은이 아니고 꼰대 선배가 했던 말은 그 나름을 변명으로 사용할 때는 얘기를 한 거죠. 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제외하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싫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경계, 아다르고 어다른 그 애매한 경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나의 그 뭐랄까 부족한 결과물을 나름으로 변명을 하는 게 아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말하는 나름과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스스로한테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개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제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눈치 보이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 자력이 아니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고, 특히 자금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도움을 주시는 게 수준이 아니고 어머니도 빚을 내가면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 안 볼 수 없죠. 사람인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야 되고, 제가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서 앞으로, 그리고 단순히 한동안이 아니고 앞으로 매우 오랜 시간 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준비를 하는 건데, 아무리 어머니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잘 주는 진상 많이 만나셔야 해요. 아니요, 돈 잘 주는 착한 손님들만 만나고 싶습니다. 돈 안 주는 착한 손님도 싫고요. 돈 안 주는 진상은 더더욱 싫고요. 돈 잘 주는 진상은 돈을 받아도 기분이 더러워요. 그러다가 돈 안 주는 진상 만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하다가 끊기긴 했는데 어머니의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이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면서 어머니와 아주 같은 의견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진상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거. 왜냐면 일단은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개념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업이고 가게예요. 손님들이 찾아와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게라고 봐야 돼. 사실은 말만 사무실이지 가게예요. 이거는 가게를 운영하는 거죠. 가게를 운영을 하면 진상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진상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업 초창기에 막 이제 개업해가지고 막 선물 들어오고 막 화환도 세우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초창기에 많은 거지들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지들이란 성격이 거지 같다가 아니라 진짜 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사무실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노숙자도 올 수 있고요, 거지도 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진짜로 거지나 노숙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지라고 표현하니까 좀 말이 그러네요. 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금전적인 곤궁함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네, 그런 신장개업 매장들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네. 왜냐면 그 신장개업 매장 사장님들은 액땜했다 생각하지 뭐 하고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좋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쓱쓱 쥐어줘서 이렇게 보내고 액땜했다라고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그거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온다. 그거 한번 잘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온다. 사람의 호의를 호잇 하고서 둘리로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조언이 그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 내가 뭘 하고 있었든 간에 바깥에 나가도 돼요. 부재중 띄워놓고 바깥에 나간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재중을 띄워놓고 밖에 나간 것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뭘 달라고 한다던가, 뭐 실제로 돈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노숙자인데 들어와가지고 커피 좀 한 잔 얻어 먹자고 막 이런 식으로 와서 눌러앉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네. 그러면은 대충 보면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지금 나가봐야 된다고. 어쨌든 사무실 지금 제가 비우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집 보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면 어쨌든 그 사람들 나가야죠. 뭐 거기서 이제 막 안 나가고 버팅기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네, 경찰을 불러야죠. 뭐 어쩌겠어요. 사실 이제 무조건 그런 사람들 또 경찰 부르고 이러는 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진 못하지만, 좋게 이제 제가 지금 자리 비워야 돼서 죄송한데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막 버티고 그러면 그때는 뭐 경찰 부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죠. 아무튼 뭐 그건 이제 개업을 하고 난 초창기의 상황이겠죠. 근데 그 초창기가 됐을 때 제가 그렇게 알아서 잘 쳐내야지, 네, 잘 쳐내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을 조금 관철하고 싶은 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와야 돼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들이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들이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단순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명함 같은 거 만들 때, 네, 명함 같은 거 만들 때 명함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뭐 디자인까지는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아니야, 디자인도 이제 아직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디자인 얘기 시작하면 또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물 마시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은 괜히 태클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시안 같은 걸 짜와야 돼.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태클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무시할 수 있죠. 네. 무시라기보다는 뭐랄까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조금 슬프게도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정말 딱 눈에 예쁘게 디자인은 할 수 없는데 기본적인 디자인 툴은 아니고 디자인 툴을 표방한 디자인을 도와주는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디자인은 할 수도 있고 제가 방송을 복귀하고 나서 만난 인맥 중에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닝구라는 닝구 안 듣고 있지? 닝구 지금 없지요? 닝구 없죠? 닝구 없죠? 네, 오케이. 못 들었을 거야. 네, 그 현직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현직 디자이너한테 물론 저는 현직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 공짜로 해줘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어느 정도 시안을 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닌데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닝구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거 어떠냐 라고 했을 때 닝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네. 닝구가 조언을 해주면 네, 이제 닝구님의 조언을 받고 네. 그거에 맞춰서 조금 제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이너가 옆에 있다라는 건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닝구님한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지 막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큽니까? 사실 제가 막 포토샵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툴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그런 걸 직접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제 실력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툴을 표방한 그런 웹사이트들 있죠. 네. 흔히 제가 이제 저 그 방송 스케줄 짜는 그 미리 캔버스라는 그런 데들에서 네,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닝구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조금 수정을 하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명함을 뽑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 시안을 제가 만든 거를 요즘 이제 그 디자인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요즘 명함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몰? 샵?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시안으로 그걸 보내준 다음에 조금 더 요런 식으로만 수정을 부탁드린다 해가지고 그 수정만 해가지고 뽑으면은 일단 디자인 비용은 빼고 수정하고 인쇄 비용 정도니까 사실 근데 사실 수정을 맡기면 돈을 아끼지는 못하는데 디자인에서 그 수정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스타일로 해가지고 모바일 명함도 하나 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모바일 명함은 어쨌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모바일 명함은 아예 맡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런 것들 어떻게 해나갈지. 네. 6월달 동안에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일단 그 신고 같은 부분, 그러니까 뭐 개설 등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신고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쪽 정확한 명칭은 개설 등록이거든요. 아무튼 개설 등록하고 사업자 일반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자 내고 원래는 간이 사업자 해야 되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일반 사업자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반 사업자도 내고 일반 사업자 해서 사업자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명함하고 간판 디자인 짜고 그래서 명함하고 간판 디자인 짠 거로 또 이제 견적도 뽑고 돈도 해서 그것도 뽑고 네. 협회 등록도 해야 되고요. 협회 등록해서 공제도 받아야 되고요. 그걸 또 이제 개설 등록한 곳에 신고해가지고 네, 최종 그 등록증을 또 발급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모바일 명함 만드는 것처럼 요즘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네,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운영을 할 생각인데 네. 그것도 또 일이니까요. 또 하나하나 일이라 지금 뭐 돈을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제 사무실 이제 가서 거기를 인수를 받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몇 시간 일하고 왔는데 그래서 일했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뭐 보는 거죠. 네. 가가지고 보고 하다가 이제 거기가 어쨌든 초반에 그 떴다방이 떠가지고 했던 곳을 지금 사장님이 인수받으신 곳이라 지금 사장님은 인수받으시면서 그냥 깔끔하게 그대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 자체가 되게 깔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떴다방들이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깔끔해요. 그래서 컴퓨터 상태를 봤는데 컴퓨터가 뭐랄까 그냥 사무 업무 보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어요. 사무 업무 보는데 부족함은 하나도 없는 컴퓨터인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올리려면 영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영상 만들기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예, 그래픽카드가 달려있길래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어? 하고 그래픽카드가 뭔지 보니까 GTX 650년 620이었어. 620이었나? 네, 정확한 뒷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0번대였습니다. 네. 6 몇 번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죠. 그게 굴러가다니 굴러가죠. 사실 그 뭐라 그러죠?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컴퓨터는 원래 굴러가요. 네. CPU 자체 그래픽 처리로 굴러가요. 그래픽 카드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하면 사실 사무용 컴퓨터는 여러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30만원짜리도 맞출 수 있어요. 진짜 그래픽 카드 아예 안 달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 CPU도 엄청 옛날 거 쓰고 있고 램 8기가에 막 그런 컴퓨터더라고요. 사양이. 그래서 뭐 사무 업무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에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이라서 지금 다행인 건 컴퓨터 한 대당 듀얼 모니터가 한 대씩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 2대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총 2대가 있고 한 대는 저기 계약서 하는 쪽에 거의 TV형 모니터에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이제 브리핑 용도로 쓰는 컴퓨터가 그냥 하나 있는 수준. 컴퓨터는 세 개 다 스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메인으로 제가 이제 사무 업무 볼 때 사용할 컴퓨터, 그러니까 현재 사장님이 쓰시고 계신 그 컴퓨터는 뭐 그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나머지 한 자리, 오늘 제가 앉아서 이렇게 있었던 그 자리,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거의 텅텅 빈 컴퓨터, 그거는 있어도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데 쓸 수는 없는 수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나중에 뭐 직원분이 생기면 그 자리에 직원분을 앉혀야 되니까 직원분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 쓰게 하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야 이게 자꾸 빙빙 돌면서 겉도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한동안은 제가 돈을 벌어서 새로운 컴퓨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여력이 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송출컴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송출컴 들고 가가지고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체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차로 이동을 하니까요. 차로 이동을 하니까 그 이케아 가방 있잖아요. 네. 이케아 가방에다가 본체랑 요 버티컬 마우스랑 저 그 블루투스 키보드랑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네. 그 서브 컴퓨터 쪽에다가 놔두고서, 네. 그걸로 작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원을 고용해서 쓸 일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쓰고 계신 그 컴퓨터 그 자리 그대로 제가 업무용으로 그 컴퓨터를 계속해서 쓰고, 예. 근데 그 컴퓨터도 사장님이 해놓은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던데, 7월 초에는 그 컴퓨터 정리하는데 시간 다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 그런 거 못 버티거든요. 막 파일 막 아무렇게나 막 정렬돼 있고, 막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지워버릴 생각이라서,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데 7월 초는 아마 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컴퓨터로 제가 업무를 보고, 지금 오늘 제가 앉았던 그 서버 자리, 그러니까 직원용 자리, 보통 그 직원용 자리, 그거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나간 컴퓨터를 두고서, 네, 편집을 하고 그날 끝나면은 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걸 추려서 백업한 다음에 포맷을 하시는 게, 그것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말 그대로 제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파일을 백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파일 백업은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포맷을 해버리면 그 업체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다시 새로 깔아줘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부분, 그리고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사장님이 참 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셔요. 네. 그 자리에서 1년 반 가까이 이제 그 부동산을 운영을 하신 분이신데, 오늘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부동산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법을 오늘 아셨어요. 헤헤헤헤헤헤.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올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그러시길래 왜? 하고 이렇게 뭔데요? 이러고 봤는데, 난 그 화면을 보자마자 여기 사진 추가가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거 누르시면 그랬더니 이걸 누르면 돼요? 네. 누르니까 이제 그 파일 업로드하는 그 작은 창 뜨잖아요. 그럼 여기 이걸 넣고 싶으면 어떡해요? 이거 넣고 여기 열기 누르세요. 열기. 이러면 된 거예요. 저장 누르셔야죠. 저장을 누르셨어.
이게 된 건가? 하고 나중에 보시더니 됐네 이러신. 그 프로그램을 1년 반을 쓰셨지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 프로그램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컴퓨터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법 있잖아요. 예.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뭐 메일에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는 방법 같은 것조차를 아예 모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쓰실 때 얼마나 잘 쓰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엉망진창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일반 회사가 아니고 개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사장님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수많은 그 쇼핑몰 사이트들 바로가기를 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쓸데없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둥 무슨 프로그램이라는 둥 얼마나 많은 것이 깔려 있을지 저는 정말 지금부터 공포가 듭니다. 네. 사장님이 그 쇼핑몰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시죠? 네. 불화 제거기 도와줘. 네. 그런 거죠. 저는 제가 나중에 그 사장님 입장이 될까봐 무서워요. 에? 홍시 컴퓨터 잘 다루지 않아요? 홍시 컴퓨터 잘 다루잖아. 왜 그런 걱정을 하죠? 요즘 애들은 코딩이 기본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다던데. 코딩. 그거는 뭐 저도 똑같죠. 저도 코딩 같은 거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요. 뭐 나중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업무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네, 뭐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코딩 같은 거 그런 건 자네가 하게 이러면 되지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코딩 같은 건 자네가 하게 이러면 되지 뭐. 근데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 코딩은 날이 갈수록 뭐랄까요, 뭐랄까요, 코딩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재작년에 겪고 치를 떨었던 상황이다. 나중에는 AI가 다 해주겠지. 요즘 부장님들이 신입사원들한테 자네 AI로 뭐 좀 해와 근데 AI로 뭐 좀 해와. 그러니까 요즘 AI가 원체 유명하니까 AI만 있으면은 뭐 할 수 있겠죠. 자네 GPT인가 뭔가 쓸 줄 아는가 하거나. 여기서 특징. 베니 교수님은 챗GPT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챗GPT 말로만 들어봤지 해본 적 없다. 궁금하다. 갑자기 얘가 나오니까 챗GPT 근데 요즘 이런 챗GPT 같은 거는 뭐 모르겠다. 챗GPT4 무료 사용법 GPT 뜻. 요즘 잘 활용하는 중인 AI 검색 챗GPT 버전 4를 무료로 사용하는 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이 챗GPT라는 게 원래 유료라는 거죠. GPT의 뜻은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의 약자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가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 AI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림도 AI 뭐 이거 있잖아요. 그림 AI.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작곡해주는 AI도 있고 요즘 뭐. 사장님이 컴퓨터 못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AI나 챗GPT 못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왜 약간 저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림 AI가 뭐랄까요? 되게 애매한 영역에 있지 않나? 아직까지. 네. 그 저작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발전은 엄청 많이 했죠. 발전 엄청 많이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제가 지휘하고 있는 곳 단원분의 그 아드님이 네,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 무슨 연구원으로서 그 AI 관련된 곳 그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그 AI로 그림을 그려서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상을 받으셨어요. 네. 수상을 하셨어요. AI 그림으로.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오셨었어요. 네. 뉴스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그 단톡방에 이제 우리 아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시고 많은 단원분들이 막 엄청 축하를 해주시면서 AI로 이제 예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서로 엄청 이렇게 막 치야호야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원래도 단톡방에서 제가 잘 말을 안 하는 데다가 네, 그걸 보고서 저는 더더욱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뉴스도 끝머리에 결국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뉴스였거든요. 지적했다라기보다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한마디를 띄움으로써 뉴스는 이제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예. 책임 회피를 하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거죠. 뭐 물론 이제 단원분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서 제가 초를 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 뭐랄까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AI 미술가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좀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요. 네. AI 미술가? 그 갸웃? 뭐 제 방송이니까 제 맘대로 한번 떠들어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현대 미술이 겪었던 진통을 겪는 과도기가 아닌가. 현대 미술이 그렇죠. 후시대가 하는 거겠죠. 평가는 후시대가 하는 거겠죠. 뭐 평가는 후시대가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짜 저작권과 관련된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냉혹하게 제 입장에서 냉혹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시니컬하게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그림, 그러니까 미술품 보는 거, 전시회 가는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전시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 화가들,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감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취미죠. 네. 저답지 않은 취미인데 실제로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술품에 대한 뭐랄까 엄청난 견해와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서 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좋다. 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뭐랄까 피사체 자체는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닌데 이 작가가 그려낸 이 작가의 화풍으로 이 피사체를 그려내니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 라거나 오카리나 마마 어서와요 베아베아.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이 더 좋은 느낌이 이래저래 해서 더 좋은 느낌인 것 같다. 저만의 식견일 수 있지만 이게 더 멋있는 것 같다. 이 그림이 이러니까 더 멋있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나름. 그리고 그림 보는 걸 좋아하고 많은 그림들을 보아왔고 하니까 나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그림이 이러이러해서 좋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쵸? 개인의 감상이니까. 그쵸? 하지만 저는 그림은 젬병이에요. 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일수록 잘 아시겠지만 정말 피카소의 뺨을 후려치려다가 피카소한테 뺨을 후려맞을 그림 실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제 손은 개똥손. 알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네. 뺨만 후려맞으면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실력은 없지만 그림을 보고 평가하는 실력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평가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림에 대한 쉽게 말하자 그래요. 평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인 거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뭐랄까 상향 수준으로 쳐서 얘기를 하면 평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평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AI 그림을 그리는 AI의 활용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써보면은 알겠죠, 그렇죠? 네.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뽑아내는 능력이 숙달이 됐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림을 뽑아내고 그걸 보고 좋다 나쁘다를 평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뽑아냈으니까 제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술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같아요. 응? 너무 어렵게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평론가가 그림은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보고 평론을 할 수 있는 평론가가 AI로 그림을 뽑아내고 여러 장 뽑아낸 다음에 이건 좋네, 이건 나쁘네를 스스로 평가를 한 다음에 좋은 그림을 가져와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저는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그림은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그림 아닌가요? 교수님이 생각한 걸 그린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내 생각이 꼭 내 손끝에서 완성되어야만 설득력을 갖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AI 툴이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작권의 영역 아닐까? 그건 저작권의 영역이지. 그건 저작권의 영역이지. 그건 저작권의 영역이죠. 특정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답습하는 AI 그림은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거는 저작권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저작권의 영역은 당연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AI 화가에 대해 너무 회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견 물론 당연히 존중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약간 뭐랄까, 닝구님 어서와요. 배야. 근데 AI 툴로 그림을 뽑고 그 중에 짱인 거 올리고는 나는 아티스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챗GPT 소설가 같은 느낌이라. 네,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그 누구야, 그 아저씨 누구죠? 그 아저씨 누구야? 그 흰색 머리 그 아저씨 있잖아요. 작곡가 중에 흰색 머리 그 아저씨. 그 흰머리 작곡가 아저씨. 나 네이버에 흰머리 작곡가라고 쳤어. 아, 김형석 아저씨. 김형석 아저씨가 실제로 이거 얼마 전에 이거 같은 맥락의 뉴스에서 나온 건데, 그 김형석 작곡가님이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곡 콩쿨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컨테스트에 올라온 곡인데 AI로 작곡된 곡을 받았는데 곡이 너무 좋아서 상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상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곡 너무 좋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AI로 작곡한 곡이었대요. 상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애매하죠. 네, 애매한 거예요.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그림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흔히 커미션을 맡기잖아요. 그쵸? 네, 커미션을 맡기죠. 커미션을 맡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갖지 않나요? 소유권은 제가 갖죠. 네. 커미션을 맡기는 대상이 AI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 디자이너 분들이 들으면 거품물 얘기지만, 그러니까 소유권은 제가 갖고 저작권은 디자이너 분한테 있는 거죠. 커미션의 정의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그런 법정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그래요.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사적 소유물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커미션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커미션이냐 안 넘기는 커미션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는 커미션 디자이너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사실은 거의 없으세요. 99% 그냥 대충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넘기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데, 네, 아무튼 간에 사용권을 넘기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커미션은 사용권을 넘기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네. 그거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네.
저작권까지 넘기는 건 외주로 가지 않냐? 뭐 법적 용어를 빼고 그냥 커미션 하시는 분들끼리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하는 건 그쵸. 저작권을 넘기는 건 외주로 가는 거죠. 외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작권을 넘겨서 당신이 이거를 가지고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굿즈를 만든다거나 이 그림을 활용해서 뭐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이제 저작권을 넘기고 저작권을 넘기는 외주의 범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네, 일단 언어학적으로 외주하고 커미션은 같은 말이고요. 네, 네. 아무튼간에 네, 티발씨 죄송합니다. 너무 티발씨처럼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네, 티발씨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외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말 표현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네,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대충 의미가 통하죠? 아니요.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건지 모르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굉장히 애매하죠. 네. 지적재산권의 범주를 저작권의 범주로 보면은 큰일 나요.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내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굿즈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거를 저작권을 넘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재산권을 넘기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작권은 여전히 디자이너분에게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재산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 당신이 이걸로 해도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작가는 우리 보통들 그러잖아요. 그 커미션 작가님들이 보통 커미션 작가님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드린 그림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셔도 방송하시는 데 쓰시거나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대신에 샘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림 그리신 그 커미션 작가님이 내가 그린 거니까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걸로 굿즈 만들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말 그대로 아까 홍씨가 얘기했던 대로 커미션을 맡기기 위해서 요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준 그것도 재산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 작가님들이 함부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AI를 제작한 그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자에게 있겠죠? 소재를 제공한 거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공유한 거죠. 내 지적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제공을 해서 이걸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AI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지 않나요? 글쎄요.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 법적으로 아직 결정이 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아직까지 국내 법안에 AI가 그린 그 그림의 저작물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그 법이 없어요.
판례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어쨌든 AI로 그린 그림에도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AI를 돌려서 내 아이디어를 가장 잘 구현해낸 그림을 뽑은 거일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던 건 거죠. 지적 재산권을 공유를 해서 저작물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저작물, 쉽게 얘기해서 저작물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나와 그림을 그려준 자가 공동 저작권을 갖게 돼요. 저작물에 대한, 그러니까 AI 말고 커미션 같은 경우를 이제 두고 얘기를 하면 공동 저작물에 들어가요. 네, 공동 저작물이에요. 네. AI화가 또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공동 저작물로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작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고, AI 저작물에 대해서 진정한 저작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 판례조차도 나와 있지 않나요. 미국의 판례는 있어요. 국내 판례는 없고요. 미국 판례는 있어서 그거를 제가 어떻다라고 제가 뭐 잘난 척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선에서는 아직까지 그의 저작자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AI 그림을 그려낸 것에 대해서 이 예술품에, 이 그림 작품에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에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낸 게 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현대미술이 처음 논란이 됐던 이유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적이라고 해야, 형태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형태적으로는 같은데 구조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같은 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저건 돌로 지었고 이건 흙으로 지은 느낌이랄까요?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겠지. 현대미술 논란을 불러온 변기라는 작품도, 변기라는 공산품을 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었던 거다. 작가의 의미가 들어갈 때면 그것 또한 작품이다라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비슷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비슷한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말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커미션과 빗대어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커미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라는 거지. 만약에 그래, 우리 마마가 지금 있으니까 마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버추얼 모델 있잖아요. 네.
네, 이 버추얼 모델을 만약에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예, 모델링의 그림의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뭐 실질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제 기존의 제 그림을 보고, 네, 이제 그걸 참고해서 제 디자인을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치고, 네, 그거를 만든 그거를, 예,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는 식으로 치고, 네, 그렇게 해서 마마가 이 버추얼 모델링을 완성을 해줬어요. 그 과정을 우리 일반 커미션 상황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이 모델링이 나왔고 저는 그걸 돈을 주고서 그 모델링을 구입을 했죠. 네, 그쵸.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는 아까 말했어요. 저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하게 공동 저작권이 있는 거고, 흔히 우리가 커미션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저작권은 마마한테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홍시의 말을 빌려서 빗대어 하는 거를 말을 빌려 하면은, 이제 이건 제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제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제 손이 아닌 남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제 그림입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미술가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내 말은. 억장 와르르 멘션.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건 그림을 그린 게 AI라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AI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저놈이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주장을 한다.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주장을 한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지만 내가 그렸다. 찍어낸 공산품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쵸. 찍어낸 공산품이죠. 맞아요. 찍어낸 공산품이죠. 예술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본심은 그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찍어낸 공산품을 예술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모르겠다. 그 찍어낸 공산품이잖아요. 찍어낸 공산품이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건 현대미술에서 이미 논의된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그 찍어낸 공산품이 그 현대미술과 아까 내가 말한 형태는 비슷한 논의인데 구조적으로 비슷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공산품을 직접 찍어내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거를 찍어내기 시작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뭐랄까, 내가 직접 그렸어요. 내가 직접 그려서 그거를 찍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현대미술은 바나나를 전시하거나 시계를 전시하거나 하는 걸, 거기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현대미술이라고 보는 거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떨까? 그건 완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닌가? 이 작품의 완성도 아닌가? 그렇게 완성도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완성도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건가? 잠깐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걸까? 내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말을 하면은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뭔가 아무거나 해놓고 말빨로 예술이라고 하는 느낌. 그렇죠? 어, 야부리죠. 야부리를 터는 것이죠. 야부리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만 저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을 좋아해. 맞아요.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박하게 야부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뿐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미술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뭐랄까, 그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그 변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작가가 스스로 얘기하는 바가 그거야. 이 변기 자체에 어떤 예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전시한 것이 아니다. 이 변기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의미부여,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것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어떤 예술적 그 재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예술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 작가도.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내가 이것에게 부여한 어떠한 의미, 그것을 예술적 가치로 상회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라는 접근법이죠. 그거는. 그쵸? 근데 AI 그림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이러한 모양새, 이러이러한 그림체, 이러이러한 뭐뭐뭐, 이러이러한 뭐뭐뭐, 이러이러한 배치, 이러이러한 뭐뭐뭐를 입력을 해서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그림이다, 예술품이다 말을 하는 것인가? 말이 가능한 것인가? 어려운 것 같네요. 아이디어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입수미술은 예술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둘 다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디어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입시미술도 예술이에요. 네, 그럼요. 그것은 예술의 발전 과정에 기틀을 잡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홍시의 말대로, 아까 홍시가 처음에 했던 말대로 후대가 평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은 작곡가 같은 경우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술가들, 화가들도 비슷할 거고, 작곡가, 화가들, 음악가들 다 똑같죠.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시대를 풍미하는 예술가였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탕후루인 거지. 탕후루였던 거지.
탕탕 후루후루 후루후루 하고서 그때 유행하고 사라졌어. 그때는 엄청 유행을 했지만 탕탕 후루후루 하고서 사라지고 나서 그 후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선지해장국이었는데 선지해장국은 호불호가 너무 갈리나? 잠깐만. 당시에는 그냥 콩나물국밥이었는데 후대에 가서 역시 콩나물국밥 최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작곡가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예술가들도 은근히 많아요. 네. 그죠? 아니면 뼈해장국,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에이 이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것들도 가끔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이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냐, 이게 무슨 괴식이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린 음식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어메 깜짝이야, 뭐 이 자식. 그러니까 아까 말한 뼈해장국이나 그 콩나물국밥 같은, 저는 작곡가를 더 잘 아니까, 음악가를 더 잘 아니까 얘기를 하면은, 콩나물국밥이나 뼈해장국 같은 작곡가는 그 바흐예요. 바흐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엄청 주목을 받던 작곡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곡을 잘 썼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 중에 아주 무탄하고 평탄하게 곡을 잘 쓰는 교회 작곡가야, 교회 지휘자야 이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바흐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바흐의 그것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바흐가 후대 작곡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미리 정립을 다 해놨었구나 해가지고 바흐는 후대의 인정을 엄청 받은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난 반발을 사진 않았지만 그냥 평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네 가 이제 뭐 콩나물국이나 콩나물국밥이나 뼈해장국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당대에 처음 사람들이 그 피카소의 작품을 접했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이냐, 사람 얼굴을 막 눈이 저기 턱 밑에 달려있고 이 미친놈아 이게 그림이냐 했는데, 지금은 시대의 거장이죠. 피카소는 한 시대를 뭐랄까 그 시대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그림계의 거장이잖아요. 피카소는. 음식으로 치면은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처음 나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괴식이다, 이게 무슨 이게 뭐냐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 먹는 음식이 된 그런 것들. 감자? 토마토? 뭐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옛날로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을 거고. 토마토? 토마토죠. 그죠? 토마토. 랍스터도 예전에는 사료로 줬다잖아. 닭다리살도 버려지는 부위였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확 생각이 난다. 예를 들면 곱창. 뭐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업목목. 그렇죠. 그러니까 곱창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육점에서 남는 그 곱창을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당연히 돈이 있어서 돼지고기를 사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으악 저게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곱창 엄멍먹이잖아 진짜. 물론 못 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뭐든지 다 통용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100% 좋아하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 그림을 지금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곱창이다. 결론은 피카소는 곱창이다. 그건 거지. 베니 놀라. 피카소는 곱창이다. 피카 소곱창 맛있겠다. 제가 나중에 소곱창 그 전문점을 차리게 되면 이름을 그렇게 해야겠네요. 피카 소곱창. 상호를 피카 소곱창으로. 맛있겠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이야기까지 와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뭐 저는 아직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AI 그림, AI 작곡 등의 예술적 가치를 매길 때 뭐랄까, 예술적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거를 만들어내니까요. 예술적 가치는 있는데, 그거를 입력한 사람이 예술가인가, 그거를 입력한 사람이 예술가인가 라고 표현을 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기가 또 있네? 잡았다. 저는 오히려 창작물을 온전히 AI 스스로 창조해냈다면 그건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가 회의적이겠지만, 거기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작가를 예술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저도 어느 정도 얘기에 감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거 방금 전에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아까 얘기가 딴 데로 새기 전에 잠깐 생각이 든 거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작곡가 김영석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김영석 아저씨가 아까 말했듯이 그 어느 콘테스트에 출품한 그 AI 작곡곡을 결국에 상을 이제 줬잖아요, 그쵸? 그 AI 작곡곡이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듣기에 너무 좋았으니까 안 줄 수 없었다라고 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일로 감회가 새로워지셔서 AI 작곡을 공부를 하신 거야, 그분이. 공부를 했다? AI 작곡하는 법을 배우셨어. 그리고 그분이 AI한테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곡을 작곡을 했어. 그러면은 김영석 아저씨는 예술가가 아닌 건가? 제 약간 시니컬한 주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김영석 아저씨는 작곡가가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엄격하게 따라서 AI로 작곡하신 거는 작품이 아니야? 그것도 애매하잖아. 김영석 아저씨가 작곡한 거니까. 물론 아이디어를 그쪽에 제공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AI가 작곡을 해냈을 뿐이지. 김영석 아저씨가 어쨌든 넣은 거니까.
김행석 아저씨가 요때는 예술가고 요때는 예술가가 아니고 이건 아니니까 그게 김행석 아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 선택적 예술가 미친.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누가 AI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는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죠. 저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나름 이렇게까지 납득을 하고 생각을 한 저조차도 아직 어렵다라고 느끼니까 아까의 저처럼 되게 시니컬한 입장을 띠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거야. 엄격한 기준을 두는 거야. 작가 누구 하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AI를 쓰는 거지. with AI든 fit AI든 뭔가 그렇지. 작가 김벤이 가로 열고 use AI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지 정말 시니컬하신 분들이 납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러니까 진짜 짜친다. 그렇죠. 짜치게 느껴지긴 하겠죠. 근데 아까 같은 상황인 거야. AI 커미션을 맡겼으니까 이 그림은 제가 아이디어를 넣었으니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까 그거를 AI가 아닌 커미션 작가로 넣었을 때 커미션 작가 억장 와르르 멘션이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 제가 만든 예술품이에요 라고 하면 그럼 어폐가 없는 건 아니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예술품이에요, 그거는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예술품이에요, 그거는 같은 맥락선에 있는 거니까 둘 다 어폐가 있는 거지. 저는 이 그림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도의 설명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뭐 그쵸. 그거는 현대미술과 같은 개념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대미술과 같은 개념이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을 당대의 사람들이 납득하기 위해선 짜치지만 작가 김벤이 가로 열고 use AI 써야 된다니까. 짜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납득하는 거야. 짜치더라도 어쩔 수 없어. 현대에는 그렇게 해야 돼. 당대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후대가 판단해 주겠지. 와, 진짜 저때 저렇게까지 짜치게까지 하면서 AI를 예술가 취급을 하려고 진짜 피똥 쌌네. 똥을 싼다 라고 후대가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저때는 진짜 AI를 얼마나 무시했던 거야, 진짜 짜친다 크크크크크 이러고 당대의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근데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그런 거지. 아까처럼 뭐 이제 어떤 콩쿨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수상을 했는데 옆에 가로 열고 used AI가 써 있어. used AI가 써 있어. 그러면 AI 작품을 예술품으로서 인정하고 옹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AI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표기를 했지만 수상을 했잖아. 저거보다 더 좋은 작품이 없었다는 거니까 저 사람이 상상한 아이디어와 그것들이 AI로 정말 잘 표현을 해내나 보구나 라고 인정하고 가는 걸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인 사람들은 그냥 저 유즈 AI 써있는 거 보고서 그래 저거 때문에 한 명이 수상 못했네, 에이 저것도 작품이라고 그러고서 그냥 욕하고 말겠죠 뭐. 창피한 줄 모르는 녀석들 하면서 찌찌찌찌 쳐차고 말겠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너무 꼰대 같네. 근데 꼰대일 수밖에 없지. 부정적인 의견들은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작가 자신이 감내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논쟁은 끊이지 않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그림의 어폐가 어떻게 표현해도 어폐라니까. 어폐라는 그거.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뒤에서 꼰대같이 이렇게 찌찌찌찌하고 혀를 차면은 그 작가 자신이 감내하는 부분에서 발끈해가지고 제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스스로 만들어낸 제 예술품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 네가 만들었어? 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술품? 그럼 네가 예술가란 얘기야? 이게 무한 굴레가 되겠죠. 당대에는 그게 무한 굴레가 될 수밖에 없고, 가치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는 방법이 어떤 거가 됐든 간에 그것을 표기할 때 그 뒤에 used AI 쓰는 거지 뭐. 새로운 곡이 발매가 됐어. 작곡가 작곡 김베니 가로 열고 used AI 써 있는 거지. 아 뭐야 김벤이 AI 써서 작곡했어? 하고 누군 욕할 거고, 와 김벤이 이제 AI 작곡도 해? 우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빌딩 사이를 날아가는 천사를 생각한다고 칩시다. 각자 상상하는 구도나 장면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구도와 장면을 AI로 정확히 표현해서 내 의도는 이거였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더 개인의 창의성이나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면
뭔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뭐 사실 얘기하다 보면 돌고 돌아 원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하게 그겁니다. 뭐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거는 저작권은 어쨌든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의 결론은 법적 판단이 나와야 되고, 아직 그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법적 어떤 판단 근거가 나오면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건 말 그대로 법적 판단 근거가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누군가한테는 되게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법적 근거와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법은 사회적인 약속인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작권은 그렇고, 그 AI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술적으로 값어치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거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잘 그리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비록 AI가 그렸지만 예술적으로 정말 값어치가 높은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 명령어를 집어넣은 사람이 예술가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회의적이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찐 예술가였던 사람이, 예술가로 평가받던 사람이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작품만 예술품이 아니고 그 작품을 그 사람이 했으니까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 누가 해도 예술품이어야 되고 누가 해도 예술가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후대가 판별을 해주게 될 거다. 그래서 후대가 판별을 해주기 전까지 서로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모두가 그냥 어느 정도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가 김벤이 가로 열고 유즈드 AI를 쓰자.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갑자기 뭐 너무 무거운 얘기로 오래 이야기를 한 것 같군요. 별 얘기를 다 했네.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 11시네요. 스텔라 블레이드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와서 다녀와가지고 스텔라 블레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한 12시 좀 넘어서는 방송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갔다 와서 최대한 많이 해봅시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
눈에서 레몬만 날 것 같다고요? 그만인데요. 자, 가봅시다. 스텔라 블레이드. 오늘은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고. 좋아요. 일단은 음악을 끄고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